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가 사찰이 지난해 폐지된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종교 관련 기사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헌신했던 민족사상가 조소왕 선생이 원효 스님의 대승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역사가 새롭게 조명돼 주목됩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스노보드 대회인 달마 오픈 챔피언십 대회가 열려 스노보드 유망주 발굴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청년 포교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국내 4대 종교인들이 군사 쿠데타 이후 3년간 희생된 미얀마인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립공원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가 지난해 전면 폐지됐는데도 국내 굴지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입장료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안내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특히 플랫폼 사용자들의 종교 관련 기사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화엄사를 검색해봤습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지 벌써 10달이 됐지만 버젓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 해남 대흥사도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았던 여러 사찰들도 몇 곳을 제외하고 아직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털의 영향력이 엄청난 상황에서 자칫 불교계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교계에서도 우려가 큰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신속히 좀 정정이 되고 시행이 돼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포털의 횡포는 또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UI를 개편하면서 뉴스란에 언론사를 사용자가 직접 구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중에 생소한 매체들은 눈에 띄지만 그 어디에도 불교계 유일한 공익 언론사 BBS 뉴스를 추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기독교계 라디오 방송사의 인터넷 뉴스만 유일하게 구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포털은 불건전한 온라인 뉴스 규제를 이유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불교계 언론사는 선택권 자체를 제한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이자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BBS만큼은 타 교계와 같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 매체 선택권이 기독교계 언론사만 유일하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불교계를 대표하는 언론사이자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BBS 뉴스, BBS만큼은 그 현실 조치가 됐을 때 어떤 많은 이용자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고 차별을 없애는 그 평등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평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종단과 협의해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종교 편향과 차별 여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 음식과 불교 회화인 선화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사찰 음식과 선화, 한글 서예, 태권도, 소싸움 등 8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음식은 지난 2020년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선화는 남해 망운사 주지의 성각스님을 보유자로 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평가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올해 불교 의례인 생전예수제 등 국가 무형문화유산 21개 종목의 전승자 보유 단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5주년을 맞아 민족사상가 조소왕 선생을 기리는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헌신했던 조소왕 선생이 생전 원효 스님의 대승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역사도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자 민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한다. 민족사상가 조소왕 선생이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는 맨 처음 중국 길림에서 1919년 2월 1일 선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독립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는 같은 해 나온 28 독립선언서와 3.1 독립선언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한일 합방을 무효로 천명하고 6탄 혈전에 의한 독립 완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5주년을 맞아 조소왕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의 민족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일제치하의 어려움과 시련뿐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대한독립선언에 담긴 자주독립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열정과 희생의 정신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을동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역사 논란과 관련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정치적 소모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소왕 선생의 독립과 민족정기 선양운동이 불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사실이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민족을 선도할 사상을 원효대사의 대승사상에서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외쳤던 삼균주의를 원효대사의 평등사상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조소왕 선생이 직접 쓴 문서를 보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란 뜻의 지공무사라는 성어가 쓰여 있고 불교 용어인 대승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대승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분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원효대사의 그 대승불교에 대한 그 일대기를 단 3장으로서 그걸 압축해가지고 원효대사에 관련된 거를 수백 년 만에 그걸 만들었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조소왕 선생의 뜻을 받들어 불교 사상과 고승들의 이야기가 담긴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대승불교 이거를 좀 청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좀 유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 사상과 또 대승 스님들의 이야기를 고승들의 이야기를 조상과 엮어가지고 그런 인문학 강좌를 대한독립선언서의 시초이자 청사진을 제시한 민족사상가 조소왕 선생이 주창하고 실천한 대승불교 사상이 100년의 시대를 넘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국내 최대 최장수 스노보드 대회인 달마 오픈 챔피언십 대회가 강원도 스키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9회째 불교계가 이어오고 있는 이 행사는 스노보드 유망주 발굴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청년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설원이를 날아오르며 묘기에 가까운 회전을 선보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잠깐의 순간에도 몸을 비틀어 다채로운 기술을 펼칩니다. 멋지게 비상하는 선수들의 역동적 퍼포먼스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스노보드 볼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200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숨은 유망주 발굴에 앞장섰던 달마 오픈 챔피언십 대회가 강원도 스키장에서 열렸습니다. 달마 하면은 항상 하프파이프든 그 슬롭스타일이든 이 대회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참여한 선수들한테 후원의 개념이 되게 커서 달마 스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걸 주최하실 때 어린 선수를 육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올해 대회에는 초중등부에서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내년 대회는 결승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연습을 일주밖에 안 해가지고 그게 실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품도 많이 주고 그냥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달마 오픈 챔피언십은 유소년 스노보드 유망주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훈련이 어려운 종목 특성상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해 어린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면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넘어 겨울 스포츠를 대중화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큰 대회에서 이제 상을 계속해서 받는 이 달마배 출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계속 이런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달마 오픈 챔피언십은 대회를 거쳐간 선수 다수가 동계 청소년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최근 치러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선 최연소 국가대표 이채훈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는데 이번 달마 오픈 대회에도 참가해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채훈 선수는 대회 집행위원장인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과 달마 오픈 대회로 인연을 맺은 뒤 불자 선수로서 한국 설상 종목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호산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도움 주시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뭐 항상 채워주시고 이제 항상 응원도 해주셨는데 이제 또 달마배라는 대회를 통해서 즐기려고 나왔지만 이제 뭐 기술 성공함에 자신감을 얻고 이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어서 불교계 유일의 동계 스포츠 대회이자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스노보드 대회가 동계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를 활용한 전법 폭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자 선수가 한 명 이렇게 배출이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또 종교를 초월해서 함께 모든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간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고.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의 승가 교육과 출가자 증대를 위한 교육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10명이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식을 열고 교육아사리 스님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대승불교 분야의 교육아사리에는 위덕대 철학박사 법장 스님과 금강대 박사 수원 스님, 동국대 철학박사 해향 스님 등 3명이 위촉됐고 서원불교 분야에는 동국대 철학박사 돈각 스님과 무각 스님 등 2명이 선정됐습니다. 응용불교 분야에는 동국대 철학박사 윤성 스님과 미국 설해대학교 철학박사 현각 스님 등 3명, 한문불전 분야에 동국대 박사를 수료한 대연 스님과 성주 스님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교육원은 이와 함께 3년 임기를 마친 교육아사리 경환 스님과 법지 스님, 향산 스님, 정천 스님, 금강 스님, 탄공 스님, 정도 스님 등 10명을 재위촉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고성 화엄사 주지 대현 스님과 철원 심원사 전 주지 정현 스님, 인제 백담사 주지 각보 스님이 출마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명의 스님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세 스님에 대한 후보 자격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흥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경내 설법전에서 중앙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 계획이며 차기 주지 후보도 함께 선출합니다. 신흥사 차기 주지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11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BBS 불교방송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맞아 다큐와 음악회, 법문 등 다채로운 TV와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청자와 청취자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BBS TV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종 총무원장 지인우 스님 신년 대담을 방송하며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간 대담을 통해 올해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큐멘터리 열암공 마에 부처님 나투시다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9일 저녁 7시 30분엔 티베트 불교 지도자 캉세르 린포체 정토 특별법문, 12일 저녁 7시 30분에는 청운 스님의 천수천안 가화 만사성이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주말에 불교 명화,
무소유의 삶 법정 스님은 오는 12일 밤 10시에,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신년전법음악회는 10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BBS 라디오는 연휴 전날인 8일 낮 12시 15분부터 밤 9시까지 8시간 특집 생방송 설이 좋다 고향이 좋다를 방송하고, 이효주의 싱싱라디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낮 12시 서울 특집 여러분이 사랑한 그 노래 탑 100을 방송합니다. BBS 뉴스 파노라마는 9일 저녁 6시 20분 국회 서도회 지도교수인 이무호 서예가의 서예 인생을 소개하고, 12일에는 강전의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하는 숫자로 본 정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지난 3년간 많은 시민들이 군부에 저항하다 희생됐는데요. 불교와 천주교 등 4대 종교인들이 희생된 미얀마인들을 추모하고 미얀마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교 국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의 움직임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역 광장에 목탁과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의 영정 앞에서 이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스님의 연불소리는 주위를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실천불교 승가회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4대 종교인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쿠데타 세력의 폭력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을 응원하고 이들의 평안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미얀마 민주항쟁 3주년을 맞아 서울역 광장 앞 추모 공간에서는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등 4대 종교 대표들이 각 종교별 의식을 진행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불교 대표로 참석한 실천불교 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고 희생자들이 반드시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염원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는 지난 2021년 2월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시작돼 지난 3년간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4,400여 명이 군부의 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금 불탑과 불상의 나라 미얀마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 독재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쿠데타가 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실천불교 승가회 등 4대 종교인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실현과 평화적 사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도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미얀마 시민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결의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민했어요. 이럴 때는 4대 종교인 기도회에는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인사도 참석해 한국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အခုဆိုလို့ရှိရင်တော့ကိုရီးယားနိုင်ငံကိုရောက်ရှိပြီးတော့ကိုရီးယားအစိုးရလွှတ်တော်ကိုယ်စားလှယ်များနဲ့ကိုရီးယားပြည်သူတွေအားလုံးကိုမြန်မာပြည်မှာဖြစ်ပွားခဲ့တဲ့ຫນွေဥတော်လှန်ရေးအကြောင်းမမေ့အောင်ဒါအပြင်ဒီလိုမျိုးကျွန်တော်တို့အကြမ်းဖက်စစ်အုပ်စုရဲ့ရက်စက်မှုကြောင့်တေဆုံးသွားတဲ့သူတွေအတွက်ဆက်လက်ပြီးတော့ဝိုင်းဝန်းပြီးကျွန်တော်ဒီလိုမျိုးပူးပေါင်းဆောင်ရွက်ပြီးတော့လူခွင့်ရေးအတွက်ဆက်လက်လှုပ်ဆောင်ဖို့တိုက်တွန်းဖို့ရောက်ရှိနေတာဖြစ်ပါတယ်. 불교계는 그동안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오체 투지 행진, 성금 모금, 국내 미얀마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불교국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해왔습니다. 미얀마가 평화와 자비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발언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희가 3년이 되든 뭐 얼마나 되든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도 저희와 함께 네, 끝까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잡아주리.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가 이끄는 여성 제과단체 불의회가 39번째 불의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불의회는 한국 불교의 발전을 이끌어갈 불교계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39회 불의상 후보자를 오는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연구와 실천 2개 분야로 연구 분야 후보자는 불교학이나 불교학 인접 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원과 강사, 교수 등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보여온 학자들이 대상입니다. 실천 분야는 신행과 포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군부 세력은 인권 유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셉니다. 불교를 비롯한 국내 4대 종교인들이 그간 희생된 미얀마인들을 추모하며 국제적 연대를 다짐했는데요. 이 같은 노력들이 무색하지 않게 조속히 진정한 민주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